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충청권은 내일 새벽부터 태풍의 영향을 직접 받기 시작하는데요. 비상근무에 돌입한 지자체들은 도심 속 강풍과 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둘러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가가 몰려있는 대전의 한 골목. 가게에서 설치해놓은 입간판과 에어풍선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아 강풍이라도 불어닥치면 모두 흉기로 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바람에 잘 나붙기는 현수막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날아가서 따라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부딪힐 경우에 많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천변에는 시민 출입을 막는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모레까지 지역에 최대 200mm의 폭우가 예상되자 시는 안전을 위해 하천변 입구와 산책로 등을 폐쇄했습니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태풍에 대비해 현장 점검과 함께 비상 대응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은 내일 오후쯤 충남권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내일 새벽부터 강해지고 내일 오전 충남 서해안에는 최대 시속 125km, 내륙에도 시속 110km의 강한 바람이 불어 비와 함께 바람 피해가 우려됩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남부는 내일 새벽부터, 충남 북부는 내일 아침부터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충남권은 모레까지 100에서 2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내륙을 관통해 북한으로 이동하면서 충남권은 모레 오전부터 차차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오늘 오후 4시를 기해 전국의 산사태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됐습니다. 산림청은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우리나라가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산림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태풍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내포 문화숲길 등 전국 주요 숲길 통행이나 탐방 등도 전면 통제됩니다. 태풍 북상으로 충남 서해안 섬 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 7개 항로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보령 대처랑에서 외연도와 장고도를 오가는 항로 등 6개 항로는 내일까지 운항이 중단되고 당진 도비도와 소난지도를 다니는 여객선은 오는 12일까지 결항합니다. 태풍 카눈의 북상에 따라 열차 운행도 조정에 들어가 재해대책본부를 가동 중인 코레일은 폭우, 강풍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비상시 열차 운행을 대기하거나 단계별 속도 제한 등을 통해 운행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한다는 소식에 농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태풍이 다가오는 건데 농민들은 농사짓기가 이렇게 힘든 해가 없었다고 하소연하며 분주하게 태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논산에 있는 한 시설하우스. 썩은 수박들이 농가 주변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물을 먹은 수박들입니다. 폐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폐기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내 농장 안에 그냥 폐기 처리해서 그냥 썩혀내버리는 거죠. 물에 잠긴 하우스는 간신히 되살려 지난주에 멜론을 새로 심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태풍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멜론 농사마저 망칠까 하우스에 부랴부랴 차광망을 더 씌웁니다. 바람이 직접적으로 안다고 이게 빠져나갈 수 있게끔 되고 비가 왔을 때는 무게가 여기에 실려가지고 비닐로가 이제 더 덜 요동치게. 지독한 폭염과 수해 그리고 태풍까지 30년 넘게 농사를 지었지만 올해만큼 힘든 건 처음입니다. 수정률이 무지하게 떨어졌어요. 수확기에 이 수침이 와가지고 비가 많이 와갖고 저희 회원들이 올해 농사짓기는 진짜로 힘들죠. 이런 해는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애지중지 키운 농작물을 비바람에 잃게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농가 주변의 배수로를 정비하고 하우스를 끈으로 단단히 동여맵니다. 살피고 또 살펴도 폭풍 전야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태풍이 한번 올라온다고 하면 우리 농민들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돼요. 한 번에 날아가 버리면 비닐값도 비싸고 요즘은 상당히 좀
힘들죠, 농민들. 태풍에 민감한 바닷사람들도 일찌감치 비상태세를 갖췄습니다. 조업을 중단한 채 항구에 정박한 선박들을 단단히 결박하고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배를 지킬 생각입니다. 태풍이 어떻게 바람이 불어서 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비해서 배에 있어야죠. 이미 최악의 수해와 폭염을 겪은 농민들은 이번 태풍만큼은 아무 탈 없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 기둥에 철근이 빠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입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LH가 안전하다고 보강 공사를 약속했지만 주민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런 와중에 세종을 포함해 전국 10곳의 아파트가 점검 대상에서 빠져 부실 점검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김지혜 기자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입주를 시작한 LH 임대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보 없이 기둥으로만 천장을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로 철근을 충분히 감아줘야 하는데 철근이 빠진 게 확인돼 360개 기둥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LH가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LH는 긴급 안전진단 결과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 기준보다 높아 안심해도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콘크리트 강도가 저희들이 설계 기준 강도가 24메가파스칼이라고 구조 설계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나왔다는 게 만족된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무량판은 안전합니다. 이거 홍보하러 나오신 거예요? 주변에서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어 발파 작업을 할 때마다 주민들은 혹시 무너지지 않을까 공포스럽습니다. 너도 나도 막 여기 흔들린다, 여기 발파한다, 이거 막아줘라 막 하니까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이 주변 환경도 모르면서. 전문가들은 무량판 구조는 부실 원인이 아니지만 난이도가 높은 공법인 만큼 슬래브 접합면에 보강이 충분하지 않으면 붕괴 위험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슬라브 밑에 있는 이 기둥 받치는 이 부분은 전단 보강근을 넣어서 그 부분을 특수하게 설계를 하거든요. 철근 보강근이 없으니까 이 부분이 펀칭 현상에서 완전히 내려가는 거죠. LH는 다음 달까지 아산과 공주 월송, 내포 신도시 등 충청권 3곳 아파트 기둥에 대한 전수조사와 보강 작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한편 LH가 무량판 아파트 10곳을 안전점검 대상에서 빠뜨려 부실 점검으로 또다시 문매를 맞는 가운데 세종에도 한 곳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조직위원회가 입국도 하지 않은 예멘 대원들 숙소를 배정해 혼선을 빚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충남도와 홍성군 등에 따르면 조직위는 어제 잼버리 대원들을 충남 18곳 시설에 수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고 또 이들의 숙소 중 한 곳으로 홍성 해전대 기숙사가 배정됨에 따라 홍성군과 충남도, 대학 측은 긴급하게 대원 맞이에 나섰습니다. 특히 기숙사를 점검하고 환영 현수막을 마련하는 한편 175명분의 출장 뷔페 음식까지 준비했지만 정작 조직위 측은 계속 일정이나 인솔자 연락처마저도 확인해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예멘 대원들이 국내에 입국하지도 않은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는데 충남도 관계자는 이들이 왜 리스트에 들어갔는지 경위조차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폭염으로 냉방기 사용이 늘면서 레지오넬라증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월부터 다중이용시설 190여 곳의 냉각 탑수 등에서 레지오넬라균을 검사한 결과 19건이 검출돼 소독 후 재검사 조치했습니다. 주로 여름철에 발생하는 레지오넬라증은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보통 독감형으로 발현돼 대부분 2 내지 5일 후 호전되지만 만성 폐질 환자 등 고위험군은 폐렴으로 악화할 수 있습니다. YMCA가 주관하는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대전 중구 뿌리공원 등에서 지역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재외동포 청소년 등 130여 명은 뿌리공원에 마련된 각자의 성씨 조형물을 찾고 족보 박물관을 둘러봤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민족 출신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한결의 자손으로서의 자긍심을 키웠습니다. 오늘 오전 6시 반쯤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 침전물 4톤가량이 유출됐습니다. 사업소 측은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3시간 만에 흘러나온 침전물을 모두 수거했지만 악취가 번져 인근 주민과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업소 측은 탱크에 담긴 하수 침전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다가 작업자가 기기 조작을 실수해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교조와 교사 노조 등 대전의 6개 교원단체는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생활 지도권과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가 아동학대로 고소 고발당하고 악성 학부모 민원으로 인권까지 침해당하는 등 대한민국 교육이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휘법,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함께 교권 보호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전 고교 교사 피습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피의자는 고교 졸업 이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무직 상태로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28살 피의자가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왔으며 피해 교사의 현 재직 학교 정보는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스승 찾기 서비스를 통해 얻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 교사가 회복하면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대전 세종연구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주최한 전세 사기 대책 마련 토론회가 오늘 대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의 관리와 부동산 중개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전세권 설정을 의무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습니다. 대전에서는 지금까지 전세 사기 367건이 발생해 400억 원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교통방송이 오는 2025년 내포 신도시에 문을 엽니다. 도로교통공단 TBN 충남교통방송국 설립 심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내포 신도시 도시첨단 산업단지 내에 자리를 잡게 되며 내년 인력 채용 등을 거쳐 2025년 2월부터 운영됩니다. 대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